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이제 방학 아니고, 기말고사도 이제 끝나면서 이제 학생들이 2학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2학기 영상들을 많이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고1 수학이죠. 고1 수학. 이제 고1 2학기면 수하를 배우죠, 여러분들이. 수하에서 이제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물론 뭐 단원명을 이야기하면 뭐 집합의 뭐 뜻과 표현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거 이제 집합이 무엇인지 그런 집합에 대한 용어들을 차근차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 가장 기본적인 거 집합을 알아야겠죠. 집합 뭡니까? 쉽죠. 평소에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얘들아 집합해.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어떤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있는 그런 집합, 그런 집단, 그런 모임, 그걸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잘생긴 사람만 집합해 이러면 나갈 사람이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정할 때 키가 뭐 170 이상만 집합해 딱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모일 상황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한 모임이라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집합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서 집합 안에 원소라는 말도 배우게 될 거예요. 원소라는 건 뭐냐면 그 집합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170이 넘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친구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지도 있을 거고요. 뭐 또 채연이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서도 있다 치자. 그래, 유튜브 자주 봐주니까. 또 누가 있다고 할까요? 또 유튜브 자주 봐주는 친구, 호두 친구, 그리고 꾼냥이 친구. 이런 친구들이 170이 넘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럼 이 친구 한 명 한 명 한 명들이 다 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그럼 이 집합의 이름을 좀 뭐라고 지을까요? 170 이상 모임. 이걸 그냥 편하게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냐면 은지는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기호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호. 이 기호는 이제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기호예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 집합에 포함되지 못하는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채은이, 오랜만에 채은이 등장. 하얀색이네요. 채은이도 이따 칩시다. 채은이란 친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죠? 채은이란 친구는 그럼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제가 왜 원소 집합과의 관계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할 거예요. 미리 뭐 말씀드리면 약간 그때는 이런 기호를 좀 쓰면서 기호가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기호는 원소 기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겼다. 혹은 이렇게 생겼다. 삼지창 같죠? 혹은 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안 어렵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뜻과 표현인데 방금 뜻한 거예요. 뜻은 아까 뭐라고 했죠?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 원소는 그 집합에 포함되는 이 친구들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하죠. 표현 방법. 지우고. 자, 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원소나열법. 그리고 조건제시법.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제가 이렇게 쓴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건 벤 다이어그램일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근데 세 개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는 거예요. 인지, 뭐 체연이, 현서, 뭐 호두, 그리고 꾼냥이 이렇게 다 써주는 거예요.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는요, 이제 A는 이렇게 해서 X바 이런 식으로 X바 X는 170이 넘는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건제시법 물론 처음 배울 때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배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 기호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서 지금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X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X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 해당되는 원소가 이 X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X가 누구냐면 170이 넘는 친구들만 모인다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뭐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A는 뭐 Y바 X는 170이 넘는 친구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 Y에 해당하는 원소가 없어요. 조건이 잘못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건 나는 이제 A의 원소는 Y들이에요. Y들. 근데 Y에 해당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X는 이래요. X는 나는 요거는 X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X는 170이 넘는 친구 X.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Y는 170이 넘는 친구다라고 할 때 그 A라는 집합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Y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이거 읽지도 않고 그냥 샥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또 심화도 들어가다 보고 응용도 보다 보면 뭔가 이 바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 앞에 있는 게 진짜 A의 원소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 뭐 알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자, 그리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 뭡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제가 방금 그린 게 사실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림이죠, 그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이렇게 그림으로. 170 이상 모임 A 이렇게 해놓고 A에 해당하는 친구도 원소를 이렇게 다 써놓는 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도 잘 알아야 되고 원소 나열법도 알아야 되고 조건 제시법도 다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편한 걸로 쓰셔야 되니까.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는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까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그럼 좀 새로운 칠판에다 쓸게요.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이 분류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유한집합 vs 무한집합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딱 봐도 보이죠, 여러분? 유한집합, 유가 뭘까요? 당연히 있을 유겠죠. 끝이 있어요. 그죠? 무한은 뭡니까? 없을 무. 끝이 없는 그런 집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유한집합은 이 집합 안에 뭔가 존재해요. 원소의 개수가 A, B, C, D, E 이렇게 뭐 끝이 있다란 말이에요. 끝이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근데 무한집합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합시다. 얘는 뭐 자연수의 모임.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끝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집합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뭐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소의 개수가 다 있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빵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아시겠죠? 원소의 개수가 공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이제 웬만한 거 다 배웠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N, A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5다. 이게 의미하는 사실 N은 이제 넘버. 이거의 앞글자를 따서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집합의 개수가 5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집합 C가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 뭐 C라고 하자. 그러면 NC는 뭐다? 빵.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어요. 혹은 N 공집합은 뭐다? 빵.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혹은 만약에 NB 이건 뭐예요? 무한계.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기호를 안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무한계라고 쓰면 되겠죠. 이런 문제 뭐 안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집합의 뜻,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 그리고 또 집합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사실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고 싶은데 문제 같은 거는 저작권 때문에 같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든 게 사실 조조쌤한테 직접 배운다 이런 거예요. 그걸로는 이제 저작권이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같이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영상을 찍고 막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제 문제집이 없어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집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은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의 모임 안 돼요. 이런 거. 그죠? 예쁜 꽃이 뭐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꽃잎이 5장인 것들의 모임 뭐 이런 건 인정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원소라는 건 뭐다? 그 집합 안에 포함되는 그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걸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합의 종류, 유한, 무한, 공집합. 그리고 집합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 기호까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이고, 빨간색으로 그래도 별표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요거, 알겠죠? 기호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다들 하느라 고생했죠? 푹 쉬고 많이 놀고 또 방학 동안 방학이 사실 공부하기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또 봐요. 그럼 바이바이.